충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동선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해 연쇄 감염 사태를 초래한 확진자에게 청주시가 치료비와 방역 비용으로 7천여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감축 운행에 들어간 청주 시내버스가 감차 첫날부터 콩나물버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문패를 다시 걸고 정치적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충청북도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영업 제한이 풀리고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하루 1,000명 가까운 노인들이 찾는 청주의 한 노인복지관.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국화가지를 다듬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휴관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활동이 재개되면서 어르신들께서 다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 월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 수입 없이 홀로 지냈던 어르신들은 일상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경제적 활동도 못했었고 집에 있으면서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가지고 휴원 조치에 들어갔던 어린이집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원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온종일 아이들을 돌봤던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한층 덜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같이 있고 층간소음 문제도 신경에 많이 쓰였었는데 제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는 심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고 100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면서 예식장엔 당장 이번 주 식을 앞두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문의가 종일 빗발쳤습니다. 사실상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뷔페 제공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다시 또 예약 인원이라든가 취소되었던 예약도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되고 고위험 시설에 속해 영업 금지와 제한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까지 내몰렸던 노래방도 일찍 영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닫았을 때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었죠. 지금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 그래서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다만 회사 홍보관이나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을 통한 방문, 직접 판매업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고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등 5종에 대해서는 4제곱미터당 1명씩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감염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경로당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경로당 운영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제한한다든지 충북에선 추석 연휴 이후 해외 입국자 등 산발적인 감염 사례는 1명씩 나오고 있지만 다소 안정적입니다.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어 일상을 되찾으려면 방역수칙이라는 모두의 성숙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북도 내 학교의 전체 등교 수업이 다음 주부터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30학급 이상, 전교생 800명 이상인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체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원 등교가 가능한 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의 92%에 해당하는 432곳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학급을 초과하거나 전교생이 800명을 넘는 과대 학교는 오전, 오후반 운영으로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출 경우 전교생 등교가 가능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하다 확진돼 연쇄 감염을 초래한 충북 127번 확진자가 결국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해당 확진자로 인한 입원 치료비와 검사비 등 각종 비용 7천여만 원에 대해 청주시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북 127번 확진자 70대 여성 A씨가 경찰 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심층 역학조사 끝에 청주시는 결국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는 관련 연쇄감염 고리에서 A씨 말고는 추가 감염 원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채 검사를 거부하다 접촉자들을 감염시키고 병원 입원 사실도 숨겨 역학조사를 지연시켰습니다. 핸드폰 GPS나 의무 기록, 신용카드 내용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역학적 연관성이 가장 높아서 지표 확진자로 추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A씨로 인한 확진자들의 입원 치료비와 검사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등 우선 7천여만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A씨 때문에 본인 포함 모두 8명이 확진됐는데 청주시는 관내 발생 확진자 6명에 대한 입원 치료비만 산정 대상에 넣었습니다. 또 A씨와 관련해 충북에서 모두 560여 명이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청주 시민 400여 명에 대한 검사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사실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주시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상권 협의체가 진행 중인 제소 기준 마련 논의가 끝나면 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50대가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되면서 충북도 내 확진자 수가 모두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50대 A씨가 지난 5일 서울에서 사업 논의를 위해 만난 광주광역시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가족 등을 격리시키고 추가 접촉자와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대 운행하던 청주 시내버스가 오늘부터 160대나 멈췄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자 내린 조치인데요. 평상시보다 버스 편이 40%가 줄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청주 시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에 승객들이 줄지어 올라탑니다. 버스 안은 이미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앞문도 모자라 뒷문까지 타고 내리는 승객들로 버스 안이 뒤엉켰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신호가 하나 끊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이 채워서 더 못 가는 거죠. 운행 횟수가 줄다 보니 버스 안에서 거리두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없어, 동네에 버스도 없어. 급자기가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사람들 차가 타질 못해 복잡해가지고 콩나물 질러. 청주 시내버스 160대가 운행을 멈춘 첫날, 승객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최대 1시간 50분까지 벌어졌습니다. 2시간 간격이면 그 차를 놓치면 4시간을 쭈그리고 있어야 탈 거 아니야. 그럼 너무 늦어서 그래. 볼일보러 뭐 사러 갔다가 급해서 못 가면 집사람은 눈 빠져 죽고 뭐. 청주시에는 하루 종일 시내버스 배차에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대체 노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선생님. 저희가 청주시 전역이 40% 정도 감회를 하다 보니까 당장은 방법도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170억 원을 넘어선다며 정상 운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적자 경영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2월 달까지 결코 경영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부득이해서 감차 운행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멈춰선 버스를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테니 버스 회사도 감회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이제 설득을 해야죠.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합의한 40% 감축 운행 기한은 앞으로 2달. 코로나19 상황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청주와 세종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반영되도록 충청북도가 당위성 개발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세종 조치원 구간은 국가철도로, 조치원 청주공항 구간은 광역철도로 나눠서 추진해 연결하는 방식이 국토부에 제출됐다며 경제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선거 패배에 최근 박덕흠 의원 탈당까지 이어지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약해진 지역의 정치 기반 만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인적 쇄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당명을 바꾼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탈당으로 도내 소속 국회의원이 2명으로 줄어 충북의 정치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 상황. 추석 전 대규모 당직 인선을 실시했고 중산층 서민경제위원회와 새정치혁신위원회 등을 신설해 위기 타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인물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원외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묻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이냐의 문제만 남을 뿐 위원장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충북의 경우 청주 4곳과 중부 3군이 대상으로 이달 말쯤 당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하면 비대위원회에서 그 당협을 정비를 할 건지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당으로 녹록하지 않은 중량감 있는 인물의 영입도 이후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청주권에 현역 국회의원이 없고 도의회에서조차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제도권 내에서는 목소리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인적 쇄신, 인재 영입이 당 변화에 어느 정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체 수위를 높이면 내용을 각오해야 하고 낮추면 바뀐 게 뭐냐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선 그리고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어느 때보다 절박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할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9일 부위원장으로 장선배 충북도 의원을 임명하고 5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통해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광수 전 충북도의회 의장 등 도당 고문단 43명도 위촉했습니다. 제6회 아시아 지방정부 유기농협의회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괴산군 주최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유기농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정상회의는 아시아 지방정부를 넘어 유럽과 북남미 유기농단체도 참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이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충북에 거주해야 합니다. 도인재양성재단은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제천시 천남동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또다시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천시는 주식회사 제천엔텍이 사업 면적 10만여 제곱미터, 매립 용량 343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난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매립장 조성 시도는 이번이 3번째로 2012년에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2016년에는 행정소송 패소로 각각 무산됐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 자동차 극장이 청주 문희 문화재 단지에서 열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청주 문희문화재단지 주차장에서 조 엘소자 감독의 크라운빅 등 영화 6편을 상영하는 시마프 자동차 극장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극장은 차량 50대 정도 수용이 가능하며 무료로 운영됩니다. 영화 상영에 앞서 충주 시립택견단과 성악연구회 등의 공연도 함께 펼쳐집니다. 단양군이 새로운 체험시설을 개장했습니다. 단양군은 만천하 테마파크에 산악형 슬라이드 시설인 만천하 슬라이드를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산악형 슬라이드는 탑승용 매트에 올라 원통 내부를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며 즐기는 하강 레포츠 시설로 단양군은 264m 길이로 설치했습니다. 제천시가 용두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로 교통통제를 실시합니다. 제천시는 용두천 영동교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판정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회전교차로 형태의 임시교차로가 운영됩니다.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괴산 증평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5%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